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차를 산다? 집을 산다? 저축한다? 대출을 갚는다? 등등. 제 학생들 대부분은 복권에 당첨되면 여행을 갈 거라고 했어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대답이었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저도 바로 여행 갈 것 같아요. 여행이란 단어는 간단 명료합니다. 말 그대로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바로 여행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훌쩍 저 멀리 떠나기도 하고 색다른 문화를 책이나 TV가 아닌 직접 몸으로 느끼고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여행을 떠나세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남들과 다르지 않아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낯선 것들이 주는 설렘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물론 저도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관광도 하고 사진도 찍지만 결국 제일 오래 추억할 수 있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에 이탈리아 로마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행을 할 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대신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계획 없이 여기저기 골목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길이 가는 대로 걷다가 어느 한 조용한 골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작은 박물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박물관이었어요. 근데 그 박물관 자체는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박물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또 사실 이런 곳을 좀 좋아하거든요. 관광객들한테 덜 유명한 곳. 뭔가 동네 사람들만 알 것 같은 그런 곳. 아무튼 거기는 관광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관광객은커녕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저만 있었어요. 어쨌든 그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근데 좀 웃긴 건 우리가 박물관에 들어가면 입장권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입장권을 파는 그 직원도 너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은 안 하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화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계속 영화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표를 사야 되니까 여기 표 한 장 주세요. 네, 여기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표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표를 받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 노트북을 흘끗 봤는데 아니,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특히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그때는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한국 문화가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항상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봤거든요. 뭐 요즘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오징어 게임! 이렇게 다들 오징어 게임을 외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것도 작은 동네 박물관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왜 왔는지, 로마에는 언제 왔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느 도시에 갈 건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박물관 구경을 다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계획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곧 자기 퇴근 시간인데 괜찮으면 동네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퇴근 후에 저랑 같이 다니면서 동네 맛집이랑 카페도 소개시켜줬고요. 심지어 커피도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그 카페에 그 사람들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가 좀 친해져서 같이 저녁도 먹으러 갔어요. 그때 파스타를 먹었는데 그때 그 파스타가 이탈리아에서 먹은 최고의 파스타였어요. 이제 저는 로마를 생각하면 그 박물관에서 만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때 그 박물관, 같이 커피를 마신 카페,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었던 그 식당, 모든 것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분 덕분에 이제 로마는 저에게 처음 본 낯선 관광객을 반갑게 맞아준 그런 따뜻한 도시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저의 여행은 이렇게 사람들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람이야말로 제가 여행을 하는 이유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꼭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언어 교환 모임에 가는 거예요. 언어 교환 모임이라고 해서 꼭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 교환 모임은 특히 현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언어 교환 모임에 갈 때마다 운이 좋게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훌쩍 떠나다. 훌쩍 떠나다는 아까 여행을 가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면서 누군가는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훌쩍 저 멀리 떠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훌쩍 떠나다는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매일 야근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쉬고 싶다. 특히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세요? 2번, 견문을 넓히다. 견문을 넓히다에서 견의 의미는 보다이고 문은 듣다예요. 그리고 넓히다는 더 크게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견문을 넓히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3번, 발길이 가는 대로 걷다. 이 표현의 의미는 정해진 목적지 없이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특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산책을 할 때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죠? 이게 바로 발길이 가는 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로마에서 발길이 가는 대로 걷다가 우연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발길이 가는 대로 걷는 걸 좋아하시나요? 4번, 커녕.
커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특히 그 뒷부분에 나오는 안 좋은 상황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말을 못해요. 한국어도 못하고 당연히 그럼 외국어도 못하겠죠? 근데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기가 영어 할 수 있어? 그럼 친구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영어는커녕 아직 한국말도 못해. 이 친구는 아기가 아직 한국말도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 못해. 그러니까 영어는 당연히 못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까 그 박물관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그 박물관에 관광객들이 몇 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광객은커녕 아무도 없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5번 땡땡의 정신이 팔리다. 여기에서 정신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팔리다는 팔다의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에 정신이 팔리다 라고 하면 그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 영화에 너무너무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집중해서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너무 집중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우리 아이가 요즘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게임뿐만 아니라 TV에 정신이 팔려서, 유튜브에 정신이 팔려서, 여자친구의 정신이 팔려서 등등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어요. 6번 명사 이야말로. 아까 제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여행은 이렇게 사람들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람이야말로 제가 여행을 하는 이유인 거죠 라고 했어요. 이때 이야말로는 항상 명사랑 같이 사용이 되고 그 명사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유명한 관광지에도 가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야말로 라는 표현을 써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서로 생각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유머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항상 재미있고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마음이 잘 맞으면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여행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여행을 떠나세요? 여행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도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반복이 핵심입니다. 화이팅!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